아침에 이제 학생들을 밥 주는 학교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예. 영산고등학교 배경교육교장 선생님께서 영산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학과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영산고등학교 우수 사례를 발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사실 낯도 뜨겁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사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영산고등학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소개하는 그런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서두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의 경쟁 상대가 특성화고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결국 풍선 효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한쪽이 부풀어 오르면 다른 어른가는 또 빠져야 되고 우리 원래 잘했단 말이죠. 그럼 내년에 또 누군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또 쭈그러들고 이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특성화고의 경쟁 상대는 특성화고가 아니라 일반계고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부산시내 특성화고 전체가 다 매력이 있어서 일반계고 갈 학생들을 우리 특성화고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게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밥 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있어서 이렇게 매일 가끔 한 번씩 합니다. 매일 하면 다 죽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생 신입생 모집을 못 해가지고 늘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도 입학을 시켜주었더니만 걔들이 출소하고 나서 학교를 확 뒤집어 놓던군요. 그렇게 선발을 거의 해본 기억이 없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많은 특성화고들이 다 똑같은 애로사항이겠지만 주로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흡연, 무단지각, 지도불응 이런 거요. 자, 이런 굉장히 힘듭니다. 애들 수업 시간 말도 안 듣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연령층이 높고 생활지도 잘 안 되고 중기처 사업도 저희들 막강한 1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교사들끼리 반대가 또 심했던 학교, 이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교장 공모를 생각을 하셨고요. 공모 교장으로 2017년 이제 그러고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공모로 왔으니까 뭔가 결과치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심보건고등학교죠. 그 당시로부터면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학과가 매력이 없습니다. 이런 학과죠. 보건간호과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의료서비스과, 의료관광외국어과 이거 대학교 나와도 취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인력 구조로 따지면은 병원에 원무과 가는 학과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이게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 학과를 바꾸자. 학교 이름도 바꾸자. 이참에. 우리 쌤들이 굉장히 열망하셨습니다. 학교 이름 좀 바꿔달라고. 제가 공모교장 오니까는 저하고 조금 이렇게 대화되시는 선생님들이 교장실 들어와서 얘기한 것 중에서 요 얘기가 굉장히 많았으면 학교 이름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를 뭘로 바꿀까? 바꾸면서 고민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조리 쪽은 조금 그래도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 쪽에 학과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조리과 신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산대학교 저희들이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총장님이십니다. 영산대 총장님이신데 영산으로 허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산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를 바꾸기 위해서 마침 비중학대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7년도 제가 왔던 해에 4월 28일 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공문을 접수해서 저희들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컨설팅만이라도 받아보자. 정말
우리 쌤들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만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을 해놓은 사이에 조리과로 바뀐다는 소문이 나서 우리 전문 교과선생님들이 또 다 들어오셔가지고 교장실에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거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 나중에 결과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반대하시면 안 하겠다. 사실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게 되었고 7월 10일 날 추진계획서를 요청해서 이때 우리 선생님들 100% 다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요. 선생님들은 이런 거죠. 힘들 거는 알면서도 학교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도 찬성을 해 주신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9일 날 선정학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성심보건고 의료서비스과는 사무경영과로 새 학급으로 가고 의료관광외국과는 웰빙조리과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11억 5천만 원 돈이 내려오는 걸 그렇게 돼가지고 이날 정말 실장하고 교감하고 저하고 저 영산에 와서 술을 정말 제일 즐겁게 먹은 날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학교를 바꿀 수 있겠다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학교를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이날 정말 지금 기억해도 정말 이날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이 지금 보이 좀 많이 살았죠 3년 동안에.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2학기 동안에 조리 실습실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거의 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조리실에는 다 다녔고요. 대학교에 거의 다 다녔습니다. 누가 다녔느냐?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학과 재구조 하시더라도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관리자가 다녀야 됩니다. 저는 교감 데리고 실장까지 데리고 제가 다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실습실은 제가 거의 다 다녔습니다. 제가 다녀야 됩니다. 결정권자가 다녀야 됩니다. 밑에 너 가봐라 해가지고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결정자가 가서 봐야 어떤 걸 하겠다 하는 결정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이 다녀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하시더라도요. 그래서 뭐 조리과 선생님도 보고 이렇게 건축 도면도 나오고 해서 2월 말에 완공을 해서 저희들 3월 4일 날 이렇게 이사장님하고 모시고 커팅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실습실들입니다. 저는 뭐 솔직히 자신합니다. 조리실은 그래도 부산에서 그래도 뭐 최고의 실습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빵실입니다. 예, 일반 조리실들이고요. 복도입니다. 이쪽에 있군요. 예. 네. 아이고, 얘기 안 넘어갔군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게 저희 카페하고, 바리스타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보건간호과 실습실도 굉장히 좋은 실습실이 있어서 이 차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얘가 1억 원짜리거든요. 얘도 우리가 고장났던 걸 새로 손을 싹 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습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싹 손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인체 보형도 이런 것까지 전체를 정비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경영과는 참, 이건 참 때깔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안에 뭐, 프로그램 바꿔봤자, 뭐, 크게 뭐, 티도 안 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산실들을, 수리하고 안에 프로그램만 바꾸고, 요런, 저희들 실습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과 재구조와 전후에 입시율은 이렇게 참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전입니다. 뭐 잘 아시죠? 성심보건고등학교 어떤 학교에 있는지 우리 저만 모르고 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쌤들 그랬습니다. 이렇게나 힘든 학교부터 내 교장 공부 안 했다고 제가 술 한잔 먹으면 그런 소리 했는데요. 정말 힘든 학교인지 우리 쌤들 여기 계시면 거의 다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막 그래도 하도 험악했던 정말 입시에 너무 힘들었던 학교가 이번에 조금 이래 모집해서 아마 발표를 하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잘 나가는 학교들은 막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냥 뭐 제가 했던 거 그대로만 얘기하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2학년들 저희들도 결국은 85%밖에 모집 못해서 하나씩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들 1학년 때 들어오니까 수업이 안 되더군요. 잘랐습니다. 거의 수업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한 40명 잘랐습니다. 저 지금까지 교장 그 성과금요.
2년 연속 비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생들부터 생활지도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 100% 중원했고요. 원래 계산하면 한 110% 정도 되는 것더라고요. 특별 전형하고 일반 전형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를 수 있는,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래간만에 가져서 사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참 보람이 있었고,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입시에서 실패하면은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날 3만원짜리 그 저녁 식사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날 와인까지 한잔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과만 바꾸어서 과연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특성화고의 경쟁 상대가 특성화고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이게 학과 하나 바꾸었다고 학교가 바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바꿔서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학과를 바꾸고 그게 맞는 정말 매력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매력 있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력 있는 학교만 된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총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학생들은 온다는 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우리 부산 지도를 딱 두고 보면 산업과학고 제일 서쪽에 있습니다. 상가고. 그리고 제일 우측에 우리 영산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지리적인 여건 너무 힘듭니다. 극복하는 거. 그러나 매력만 있으면 극복이 된다고 그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그 노력들입니다. 아마 눈물 날 정도로 참 열심히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솔직히 얘기하면 한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들만 몇 개 우리 쌤들과 한번 공유할까 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요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쌤들 다 우산 쓰고 같이 아이들 맞이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인사말도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름 불러주고 야 어제 자대 임마 우리 쌤들 그런 거. 이게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 썼는데 바뀐 게 언제쯤 조금 바뀌었겠습니까? 1년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겁니다. 저 뭐 와 있노? 이러면 저끼리 가면서 저 새끼 안 켜져 천만 다행이지 그죠? 저 뭐 와 있노? 쟤 뭔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들려요. 그래도 막 사랑합니다. 썩어 터지죠. 막 사랑한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1년 하니까 아이들이 웃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웃으면서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1년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익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참 욕봅니다. 근데 이걸 써보고 나니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거 탈은 절대로 여름에는 쓰면 안 된다. 죽는다.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여기 작년 12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여기네, 작년 12월 달에. 이때도 덥습니다. 막 후끈후끈합니다. 12월 달도. 사실 오늘 아침까지 했는데 오늘은 막 돈도 없고 해가지고 오늘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욕봅니다. 우리 쌤들. 그리고 쌤들이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같이 나와주지. 요번 이제 하는 것은 사랑한대라고 그래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처음에는 왜 서 있느냐고 아이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왜 아침마다 서 있느냐고.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치료 받으면 우리 국장님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와, 교장선생님, 국장님 왜 아침마다 서 있습니까?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너희들 오는 거 많이 보고 너가 인사하려고 서 있지 않느냐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서 있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특히 저보다는 선생님들 생각이 더 좋아.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전날 수업을 같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자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야 열심히 하네. 요새 수업 열심히 하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를 좀 깨끗이 저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굉장히 신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만은 좀 이렇게 막 엉망이에요. 현수막부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한쪽으로 현수막대를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학교 전체 시설물을 정리정돈을 굉장히 돈 많이 안 들고요.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갔더니 여기에 막 그냥 다 이거 거의 폐허처럼 칠이 막 삐끼지고 막 기래요. 이거 놔두고는 아이들 교육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 집이 저리 엉망이라고 생각되니까는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아는 그 칠하는 업자가 있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사장, 우리 돈이 없다. 좀 길게 해도 됩니까? 빨리 할게요. 내가 돈이 없다.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는 이 건물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 곳만 칠을 한다. 보이는 곳 중에도 깨끗한 데는 칠 안 해도 된다.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험악한 곳, 이래 험악한 곳들, 이래 험악한 곳들만 칠을 했습니다. 칠을 하는 걸 해서 얼마 하면 되겠노? 1,700만. 오케이, 공사장. 원래는 한 1억쯤 된다. 전체 올 도색하려고 하면 한 1억쯤 든대요. 그래서 보이는 데만 해가지고 1,700만 원에 칠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칠 안 했죠? 깨끗해서 그래요. 이렇게 깨끗하니까 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돈이 돌아가는 데까지만 해도 학교가 굉장히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환경, 이제 자꾸 시설물이나 환경을 좋게 하니까 이제는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벚꽃이 굉장히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단풍 들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은행잎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 2-3시간 빼가지고 가서 놀다 오라 합니다. 벚꽃 제일 좋은 날 가서 아이들만 놀아라. 사진 찍고 와라. 선생님 다니세요. 가 놀아라.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장이 이짓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 틀라고 처음 뛰면서 사진 찍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5명이 어떤 아이들이냐. 제가 이 5명을 졸업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요번에 이제 졸업시키겠죠. 요 사정했거든요. 졸업시키는 걸 결정났습니다. 골초 중에 상골초들입니다. 애들이. 학교도 거의 잘 안 오고. 그랬던 아이들이 정말 3학년 때가 많이 변했고 요번에 졸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특사고의 가장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3가지. 담배 연기, 무단결석, 지도불안. 그래서 이걸 제가 2018년도에 아예 산무운동이라고 해서 이걸 없애는 운동을 아예 벌이고 그 다음에 2019년 정착해라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큰 현수막을 아예 써붙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히 보면 어쩌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거 다 해놨습니다. 수업 중 교과서를 펴지 않거나 엎드려 있는 행위도 언어폭력도 지도불응이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면 거의 생활안전부에서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사실 좀 부끄럽지만은 제가 PPT 자료 다르게 보내드릴 때만 책자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수록할 줄은 모르고 그냥 보내드릴 때만 적나라하게 수록이 되어 있던데요. 예, 학교 구석구석에 후미진 곳에 이렇게 담배꽁초가 정말 난무했었습니다. 정말 외부에서 손이 못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부터 없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침 매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스마트 흡연 감지기를 달았고요. CCTV 60대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달아놓고 CCTV 60대를 돌리면서 담배 피우고 도망간 데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화장실에는 2달 딱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담배가 없어지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운동장이 구석진대로 갑니다. 운동장에 구석진대로 간 거는 요걸로 때려잡았습니다. 우리 지킴생이 한 분 계세요. 이분에게 망언예제 사줘가지고 싸우지 마라. 멀리서 그냥 동영상만 찍어라. 그래가지고 찍어갖고 와서 분석 다 잡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학교 밖으로 나가죠.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거는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디캐메라를 해서 달고 이 카메라입니다. 영상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가가지고 싸울 것 없습니다. 동영상만 찍어 옵니다. 찍어와가지고 애들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담배연기가 정말 학교 안에 담배연기 정말 1도 없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데 걸린 시간은요. 3월, 4월, 5월. 거의 5월 말에 거의 다 잡은 것입니다. 3달 만에. 저 스마트 흡연 감지기 달고 3달 만에 거의 교내에서 거의 담배는 다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담배를 청정지에 딱 대고 나니까는 처음으로 제 기억에는 하여튼 5월 말인가 6월 초에 어떤 학생이 교장처럼 딱 하면서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왜 내가 물으니까 하는 소리가 화장실에 담배 연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딱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아이들이 말을 못했지만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담배 피우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노력 덕택으로 지난주에 학교 흡연 예방사 우수 학교 표창도 받았고요. 금연 정책 동아리 우리 학생들이 발표해가지고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 등교할 때 요 옆에다가 CO 측정기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럼 자발적 와주지에 잘 봅니다. 여기 아까 그 5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거 보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냥. 일지에 적습니다. 일지에 적어서 어떻게 하냐면 60회. 지금 요 60회거든요. 지금 60회까지 한 10명 되죠. 요게 사실은 올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60번을 갖다가 한 번도 CO에서 측정이 제로 또는 1은 봐줘야 되거든요. 0 또는 1이 나온 횟수가 60회니까는 3달 정도 담배 안 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달 동안 담배 안 피운 아이들은 영상고 금연 성공 인증서를 줍니다.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지금 2명 죽고 지금 8명이 이제 곧 종업식 날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분위기가 담배 안 피우는 분위기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럽니다. 분위기 싸움이라고요. 학교도 분위기 싸움이다. 그래서 지금은 담배기 없는 학교가 되었고요. 진짜 이거는 막 신의 한 수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흉내 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면 죽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매일 아침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밥을 해주는데 메뉴들입니다. 애들 굉장히 맛있어합니다. 그 대신 이건 하시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몇 개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관리자 중에 교장이나 교감 중에서 360을 지켜가지고 항상 제일 먼저 와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식중독 걱정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아이들 좋다고 해주지만 식중독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식중독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관리자님 책임질 때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것 때문에 주변에 학부형들, 학생들, 선생님들한테 정말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어디가 무슨 진짜 밥 해주냐고. 밥 해준다고 내가. 그래서 많은 언론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밥 해주는 걸 정말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침밥 주는 장면이고요. 뭐 언론에 나올 수 있는데 뭐 대부분 다 나왔고요. 자갈치 아침에도 한 2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영산 아카데미 선생님들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힐링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2번째로 저희들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모든 영업 허가까지 다 얻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업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츠와나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그 나라에서도 저희 학교에 이렇게 시찰을 와서 아주 감탄하고 어떤 그 조리 선생은 안 연락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근무하면 안 되겠냐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제가 잘하는 게 이제 그 발효 전문가니까는요. 중학교 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잘하는 발효 강의를 했죠. 이게 또 효과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오락해도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뭔가 주니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 번 올 때 한 30-40명 오시거든요. 그래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교 변화 모습을 많이 알렸더니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학교 변화를 알리는데 큰 공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한 30-40명씩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거든요. 교장이야 까지 그 교장이라는 죄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것도 할 짓도 아닙니다. 사실은 해보면.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다른 학교 다 하잖아 이거야 뭐 이런 거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됐습니다. 우리 중학생과 함께 영상고등학교 대축제 뭐 이렇게 가수도 불렀습니다. 요거 실패였습니다. 이걸 하지 마십시오. 중학생 안 오더라고요. 토요일에 했는데 애들 안 오더라고요. 돈은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실패작입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휴대폰 있으면 영상 고치 보십시오. 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저는 언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도 우리 교육청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영산고등학교 선생님 현재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얼굴은 웃고 몸은 힘들다. 많이 힘듭니다. 근데 둘 다 만족하면 좋겠어요. 얼굴도 웃고 몸은 안 힘들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특성화는 그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특성화는 얼굴이 웃으려면 몸은 좀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 이런 한자가 있더라고요. 상하동력자성이라. 그래서 손자병법 모금편에 나온답니다. 조직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목표를 가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영상고등학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상고등학교의 경쟁 상대가 특성화고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특성화고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부장님들 대부분 오셨는데요. 우리가 특성화고가 또 특성화고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계고가 우리 경쟁 상대가 될수록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우리 지급계고 파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고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